공법 이제 세 번째 과목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역시 앞에 도시개발법과 마찬가지로 최근 가장 빈출되는 거죠. 최빈출 핵심 테마만 당근 다 버리고 찍어서 맞추고 그것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뭐한다? 그렇죠. 공인중개사법, 특지법, 3단 비교법 한번 눈에 더 바른다. 그게 합격의 2차의 비법입니다. 사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먼저 이 정비법이라는 이 세 번째 공법 요 나무를 한번 볼까요? 606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총칙이 있고 우리 뭐 대동소이하네요. 수용 사용 방식, 우리 개발법의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그냥 이 헌도시를 사실 새 도시로 만드는 거죠. 앞에 개발법은 없던 도시를 신도시를 만든 것이고요. 자, 이 정비법은 뭐예요? 헌도시를 새 도시로 만드는 그런 절차를 규정한 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업을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정비사업을 어떤 방법,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느냐, 그 방식이 있겠죠. 근데 보니까 개발법하고 같은데 차이점이 밑에 두 개의 나무까지네요. 계량 방식. 좀 뜯어고치는 거죠. 그게 이제 계량 방식. 그 다음에 위 환지 방식하고 비교되는 게 바로 관리 처분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은 뭘 돌려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렇죠. 토지를 돌려주는 거죠. 토지를 돌려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죠? 그런 방식이다. 물론 입체한지라고 있긴 있었죠. 건물이.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토지를 돌려주는 것이다. 그에 반해서 이 관리 처분 방식은 뭐예요? 건물을 돌려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사견은 분양 방식 이렇게 했으면 훨씬 그 필이 와닿지 않았을까. 좀 어려운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별표가 관리 처분 방식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환지 방식은 개발법에서 주로 물어보고요. 관리 처분 방식은 그렇죠. 정비법에서 주로 물어본다는 거죠. 그게 또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되는 것이고. 자, 오른쪽 페이지 핵심 보니까 뭐 똑같죠. 개발법하고 기본적인 맥락은 다 똑같습니다. 정비사업이라는 그 삽질, 정비법상의 삽질인 이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상 내용, 각각의 이제 절차별 세부 내용들이 있겠죠. 그게 뭔지를 법 조문을 통해서 파악하는 거. 이게 핵심이 되겠죠. 구체적으로 보니까 시행하는 삽질하는 장소, 우리 앞에 개발법은 그렇죠. 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했죠. 그에 반해서 여기는 뭐예요? 정비구역. 그렇죠? 정비사업은 당연히 정비구역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시행하는 놈, 여기 보니까 특히 조합이 또 나와요. 그죠? 정비법에. 그래서 이 조합, 이게 좀 어렵습니다. 사실 내용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방식. 그래서 여기서는 관리 처분 방식이 포커스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절차.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또 관리 처분 방식, 기타 해서 이제 크게 양대 이제 핵심을 나눠놨는데,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렇게 크게 우리 여섯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렇죠? 여섯 문제인데, 다 맞추면 좋겠지만은, 공법은 욕심을 버린다. 욕심을 부릴 거라는 것은 국토법 이런 하나, 나머지는 핵심 테마만 딱 그렇죠? 여기서 안 나올 수 있냐? 그렇죠, 안 나올 수 있죠. 그거는 뭐예요? 찍어서 맞추자는 것입니다. 아니면 출제자를 존경하는 차원에서 좀 틀려줘도 넓은 아량을 베풀어도 좋을 것 같아요. 합격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하나씩 한번 우리가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자, 우리 정비법 조문이 646페이지부터 시작됐죠. 640. 자, 제1장 총칙이 나와 있고, 좀 크게 한번 볼까요? 총칙이 있고, 648페이지에 기본계, 또 정비구역 이렇게 나와 있죠. 제2장. 다음에 654페이지에 정비사업의 시행. 그렇죠? 어떻게 시행하느냐?
그런 내용이 쭉쭉 누가 시행하고 어떤 절차에 시행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쭉쭉 나오죠, 그죠? 그게 이제 뒤까지 쫙 이어집니다. 거기서 거의 특히 중요한 게 이제 678페이지 관리처분계, 여기 이제 가장 정비법의 핵심이죠. 그거까지 안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뭐 사장부터는 말이죠. 사장을 시켜버리세요, 그냥. 그렇죠? 몰라도 합격이 당당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핵심만 보죠. 646페이지 1조에 보니까 목적, 뭐 좋은 목적이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공공복리라는 말이 있나요? 앞에 국토법의 목적이 공공복리라는 말이 있었죠, 있죠, 그렇죠? 역시 도시개발법, 개발법에도 공공복리라는 말이 있었죠. 그런데 이 정비법은 없네요. 왜 그럴까요? 우리 대표적으로 보세요. 우리 정비사업에서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듣는 게 재개발, 재건축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근데 이 재개발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정식적인 명칭은 주택 재개발 사업이죠. 그거는 약간 좀 공적인 그런 성격을 띠어요. 그런데 주택 재건축 사업, 잠실, 그죠? 잠실이 대표적인 거죠.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유학 가가지고 촌놈이 이제 외할머니 댁이 거기 잠실에 있었어요. 그죠? 매미 소리가 그립네요. 막 아침에 일어나면 한강에 가서 막 운동장 몇 바퀴 돌고 오고, 그죠? 아주 미친 짓을 했죠. 자, 그 잠실, 거기가 하는 게 바로 주택 재건축 사업이었던 거죠, 그죠? 그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변 사람을 위한, 딱 그 아파트 입주민만을 위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공복리라는 말이 들어갈 수가 없다. 아하, 그래서 없구나. 그래서 그냥 넘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자, 용어 정의 형광펜으로 밑줄 쫙 가시고요. 자, 여기 한 문제 반드시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온다. 단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이 용어 정의만은 내가 꼭 한번 맞춰보겠다, 그런 그 열의를 가지고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어 정의인데 말이죠, 이 용어 정의가 아주 본격적으로 그냥 문제 도배, 그죠? 중요했던 게 앞에 공인중개사법, 그렇죠? 공인중개사법하고 그 다음에 측지법, 여기서는 말이죠, 용어 정의 굉장히 중요한 테마였죠. 그렇죠? 그리고 국토법, 그렇죠? 근데 개발법에서는 뭐 용어 정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딱 두 개니까 안 냅니다. 그렇죠? 정비법 된다. 왜?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많아. 글씨가 많아요, 전문상에.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도 아주 내기가 좋은 거지요. 그렇죠? 그럼 뭘 낼 거냐?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죠? 임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항상 법 조문상 용어 정의다. 내가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추론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의 포커스는 말이죠, 바로 혼동용어가 있어요. 혼동용어라 막 헷갈려요. 내용이 요놈하고 요놈하고 비스코리한 거죠. 그렇죠? 헷갈린다, 이거 헷갈려. 마치 쌍둥이처럼. 그러나 실제로 알고 보면 쌍둥이가 아니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캐치할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게 출제자가 주로 물어보는 게 말이죠, 647페이지 2호에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2호 정비사업 되어 있냐, 거기다 빨간 펜으로 밑줄 쫙 합시다. 이 정비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3호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죠. 그거 빨간 펜 찍어주는 겁니다. 다음에 648페이지 4호에 정비기반시설하고 5호에 공동이용시설 빨간 펜, 그 다음 9호에 토지 등 소유자 빨간 펜, 그렇죠? 요놈 네 놈은 반드시 우리가 체킹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647페이지 1호의 정비구역, 그죠?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역을 말하겠죠. 당근이고요. 2호의 정비사업, 여기 중요하다. 정비사업이라면 이 법, 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또 가로구역은 뭡니까? 그렇죠? 가로구역은 뭐죠? 대지가 있는데 포위된 거죠. 뭘로? 가로로. 그렇죠? 가로. 도로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가로, 가로수, 도로수죠. 도로의 나무죠. 그러니까 이게 딱 포위된 거. 그렇죠? 아주 좋은 땅이죠. 그래서 가로구역. 그 가로구역. 자, 이 가로구역인데 가로구역 땡땡이라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그래서 령 1조의 2 3단 비교표 띄워놓으셨죠? 오케이, 기본입니다. 그렇죠? 공법은. 그렇죠? 사실 제가 3단 비교를 싣고 싶었는데 그러면 이 책이 엄청 두꺼워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럼 꼭 띄워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령, 시행령, 그 1조의 혹시나 3단 비교가 어디 있어요? 없는데 시어머니 다시 한번 해서 그 도시 및 주관과 법제처에 법제처 홈페이지 가시면 이렇게 똥똥똥똥똥 이렇게 돼 있죠. 거기 국가법령이라고 돼 있죠. 아이콘 거기다 클릭하시면은 검색할 수 있어요. 도시 및 주관과 정보 치면은 쫙 들 거예요. 그죠? 왼쪽에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딱 뜰 것이고 오른쪽에 이제 법정이 쫙 돼 있죠. 자, 오른쪽에 위에 보시면 3단 비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거 클릭하시라는 거죠. 오케이 하셨죠? 자, 거기에 보면은 가운데가 이제 대통령령이잖아요. 그 3단 세 개로 쪼개진 거에 그 1조의 2의 1항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호에 해당 지역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 그렇죠? 미만일 것. 그죠? 그 다음에 2호에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그죠?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어떤 도로? 4m를 초과하는 도로죠. 그렇죠? 4m 이하는 괜찮다는 겁니다. 가로구역을 쳐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로구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항목. 그래서 가나다라. 실수를 했네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 저자가 이게 참 저자가 회출이 맞아야 되겠군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자, 거기 마목하고 파목을 내야 되는데 이거 빠졌어요. 누락됐네요. 그래서 요거를 그 위에 그죠? 공간이 비어 있죠. 거기다가 쓰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봅시다. 그래서 다음 항목 가나다라 마 파목까지 돼요. 그죠? 5개입니다. 무려 6개죠. 6개. 그죠? 6개. 옛날에 이렇게 4개였는데 또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6개의 사업을 말하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말이죠.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비구역은 좀 범위가 넓은 거죠. 그죠? 그런데 주택 재건축 사업은 단지별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고래에서 이런 멘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가목에 보니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나목의 주택 재개발 사업, 다목의 주택 재건축 사업, 라목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 자, 오른쪽 3단 비교표 가장 왼쪽이죠. 왼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마목에 그렇죠. 주거 환경 관리 사업. 그 다음 바목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렇게 되어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가지 주거 환경 관리 사업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목을 거기다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과목부터 보죠. 과목이 보니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거기다가 극히 열악이죠. 그 다음에 과도 밀집에다가 검정 펜으로 밀쳐보겠습니다. 그죠? 밑줄. 그죠? 저희 이제 이모님께서 좀 제가 고등학교 때 한번 간 기억이 나요. 이모님 댁을, 큰 이모님 댁을. 저 큰 이모님 저 잘 못 사셨어요. 저 지금 잘 사시는데, 그때 거기 갔는데,
저는 참 서울에 이렇게 높은데 이런 건물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서,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죠? 거기 극히 약해요. 정비 기반시설. 도로가 이렇게 직선이 없죠. 이렇게 곡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노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해 있죠. 다 그냥, 그죠? 다 그냥 그 노후 건축물이죠. 자,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즉 이게 뭡니까? 그렇죠. 달동네, 소위 달동네 정비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달동네 정비 사업. 그 다음에 이제 남옥에 주택 재개발 사업이 있죠. 주택 재개발 사업. 그래서 보니까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자, 거기는 정비 기반 시설 안 좋죠. 열악하죠. 그 다음에 노불량 건축물 밀집에다 검색해 놓으시겠습니다. 요거는 뭡니까? 강북의 일부 지역의 정비 사업이 해당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주택 저건축 사업은 말이죠.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밀집의 건축을 해놓으시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시행하는 사업. 그래서 강남 지역 일부입니다. 그렇죠? 외삼천택이었죠. 거기. 거기가 주택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네요.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 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 장사가 잘 안 되는 지역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렇죠. 장사가 잘 안 되는 지역에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우리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옛날 여기 딱 요 자리죠. 여기가 뭐죠? 저 옛날에 구로공단이라고 그랬죠. 지금 구로 디지털 단지라고 그럽니다. 옆에 옆에가 가리봉동인데요. 서울 놈이 아니어서 서울 놈 하면 또 기분나. 서울 분이 아니어서 저는 놈이라고 낯해야 돼요. 서울 놈이 아니어가지고 잘 몰라요. 그렇죠? 잘 몰라요. 옆에가 가리봉동 옛날에 지금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가산 디지털 단지라고 그러죠. 그렇죠? 자, 요런 데가 딱 요 말이 맞죠. 도시환경 정비사. 지금 여기 와 보시면 놀랍니다. 놀래. 이게 옛날 구로공단이었나? 이렇게, 그죠? 뉴스에도 보던 그런 게 아니에요. 딱 놀래 와가지고 뭐 역삼동 와 있는 줄 알았어. 역삼동의 건물들이 주로 많이 회사들을 옮겨왔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목이 뭡니까? 씁시다. 법제적 보시고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죠. 뭐라고 되어 있죠?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 환경을 보존, 정비, 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자, 이런 적이면 강북에 주로 여기 몰려있죠, 이렇게. 그렇죠. 자, 원래는, 그죠. 원래는 이게 뭐를 하려고 했죠? 요게, 여러분 그 뉴타운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죠? 뉴타운 사업. 그렇죠? 이게 이제 주택 재개발 사업. 이제 강북 지역들이 주택 재개발 사업이거든요. 근데 주택 재개발 사업을 뜨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걸 전체를 좀 크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해보겠다. 그게 바로 뉴타운 사업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실패했죠.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둘 거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거를, 그죠? 그 뉴타운 사업의 실패를 뭔가 보완하고 뭔가 좀 만회해 보기 위한 사업이 바로 주거 환경 관리 사업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죠. 그 바목에다 씁시다. 그래서 노후불량 건축물. 자, 노후불량 문제 전체 3분의 2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세대수 20 이상입니다. 령 1조, 시행령 1조의 2항이 나와 있어요. 그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종전의 도로는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즉 소규모 저밀도 그죠? 재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티가 잘 안 나죠. 그러니까 활성화되기 좀 어렵겠죠. 이 사업은. 그래서 소규모는 1만 제곱미터 미만 7층 이하예요. 그죠? 이렇게. 요게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다. 자, 그러면 요 용어 명확하게 구별해야 되겠죠. 혼동이 되는 게 제일 혼동되는 게 뭐죠?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이죠, 그죠? 자, 그래서 다 씁시다. 밑줄을 합시다. 정비사업 빨간 펜 하시죠?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숨차요. 요 6사업. 6사업이라고 합시다. 앞으로 이 6사업, 그죠? 6사업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거. 요게 이제 기본 문제로 서비스로 주는 거죠. 맞죠? 호프집에 가면 이렇게 서비스 안주 나오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자, 근데 주택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이제 헷갈리는데, 주택 재개발은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죠. 그에 따라서 이제 주택 재건축 사업은 단지 단위로 이루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죠. 다음 3호에 보니까 노후불량 건축물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 자, 다음 항목에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자, 과목에 보니까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시되어 붕괴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뭐 상식이죠. 그 다음에 나목에 보니까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건축물. 내진, 그죠? 인내하는 거죠. 견뎌내는 거죠. 지진에 견뎌내는 고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건축물이 있어요. 옛날 건축물이겠죠. 자,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 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이 있는 그죠? 건축물에서 대통령이 좋아하는 건축물. 여기 뭐예요? 그죠? 노후 건축물이죠. 노후 불량 건축물. 그다음 다목에 보니까 다음 강목의 요건, 그죠?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전환받았다. 특별시, 광역특별자치시, 또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쭉로 정하는, 그죠? 여기서 조례로 정하는 그런 건축물이에요. 자, 보니까 주변 토지 이용 상황 등에 비춰 주거 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그렇죠? 그 다음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게 그에 소요되는 비용, 그죠? 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그럼 뭐예요? 정비법상 겉으로 봤을 때는 새 건물인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비법상 어떻게 된다? 노후 불량 건축물로 봐줘서 이렇게 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예컨대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춰 주거 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한다. 갑자기 거기에 뭐예요? 철도가 뚫린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끊기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새 건물이지만 이렇게 정비 사업 할 수 있게 뭔가 법을 마련해. 그러니까 겉으로 노후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법적인 노후다 이거죠. 법적인 불량이고. 그럼 라목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화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도조를 정하는 건축물이다. 세부적인 범위가 우리 시행령 2조에 나와 있어요. 2조에. 그래서 1항에 보니까 2조 1항 시행령 법 제2조 그죠? 3호의 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이거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읽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급수, 배수, 오수 설비 등의 설비. 그러니까 배관이 낡은 거죠, 그죠? 그죠? 요 기능이 제대로 못하면은 아예 때려 부수고 새로 짓는 게 낫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내구성, 내화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을 안전 확보가 곤란하고 우려되는 거죠. 자, 2항에 보니까 말이죠. 1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건축법 57조 1항. 이게 이제 대지 분할 제한이거든요. 저 뒤에 699페이지 보면 나와요. 그 대지 분할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지 조례가 정하는 면적이 미달하거나, 그렇죠? 효용을 다할 수 있는 대지되는 거죠. 쓸모없는 그런, 그렇죠? 그걸 말하죠. 그 다음 공장의 매연, 소음 등의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그렇죠? 새 건물인데 공장이 매연이 엄청 많아요. 못 사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노후불량 건축물로 넣어버리는 거죠.
다음 3호에 당해 건축물의 준공일 기준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 보수 보완되는 비용이 철거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거죠. 어떤 효용적인 측면에서, 그죠? 그래서 비용이 좀 건물은 그냥 때려 부수는 게 낫다. 그래서 40년에다 검정 밑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망에 보니까 자, 라목에서도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뭐냐 보니까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거죠. 20년에다 밑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또 국토법에 저촉된 도시군 기본계획 경관에 관한 사항이 저촉되는 건축 여기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내용이 많죠. 특히 우리가 봐야 될 게 40년이냐 20년이냐 요거 구별하셔야 돼요. 요거 뒤바꾸면 그렇죠.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숫자는 기본이죠. 다음 648페이지에 4호에 정비 기반 시설입니다. 자, 정비 기반 시설 검정판 하겠습니다. 도로상에서 공원 공용 주차장 공동구 이런 공급 시설 대통령의 시세다. 자, 거기서 검정판 할 거는 공원 공용 주차장 공동구 고 검정판 하시죠. 왜 했냐면요 밑에 공동 이용 시설이죠. 공자가 들어가니까 특히 공동구 같은 공동 이용 시설 착각하기 쉽습니다. 5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좀 공동 이용 시설은 뭐예요?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놀이터 마을에 간 공동 작업장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거기는 공동 작업장 검정판. 그래서 요 공, 그죠? 4개 공이죠. 공이 이게 어떤 공인지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집안 결국은 구별하라고. 이게 핵심이죠. 이걸 잘 먹으면 그죠? 숫자도 구별하고 이런 것도 또 항목도 구별하고 이런 게 있어야죠. 6호의 대지, 7호의 주택단지 나와 있고 8호의 시행자, 사업시행자, 자 9호 토지 등 소유자가 중요합니다. 자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택 지급에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 또는 주거환경 관리 사업,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는 말이죠. 정비구역 안에 소지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네. 자, 이게 토지 등 소유자 이 개념이 왜 중요합니까? 정비사가 끝났을 때, 그죠? 분양받을 수 있는, 입주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요 양반들한테. 그러니까 요런 사업은, 요 정비 사업은 소유자뿐만 아니라 말이죠. 토지든 건축물이든 소유자면 주는 거죠. 입주할 수 있게. 지상권자도 준다는 거예요. 독특하죠, 그죠? 지상권자도 준다. 그러나 다른 분은 아니는 뭐 하여튼 지역권자, 우리 민법에서 본 그렇죠? 전세권자, 뭐 임차권자 이런 양반들은 주지 않는 거네요. 오로지 뭐예요? 소유자, 지상권자한테만 주는 거네요. 자, 그래서 파란 펜 밑줄로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 파란 펜 밑줄로 하겠습니다. 자, 요게 그죠? 요게 많이 헌 지역이죠. 그런 점에서 공통점이죠. 그래서 이게 묶이는 거예요. 많이 헌 지역. 정비 시설도 별로 안, 그죠? 기반 시설도 별로 안 좋은 지역. 그 공통으로 쫙 묶이잖아요. 오케이. 아, 그래서 거기다 넣었군요. 오케이. 자, 그에 반해서 남옥의 주택 재건축 사업 파란 펜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은 보니까 뭐예요? 정비군에 관해 소지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그렇죠? 위에는 또는이죠. 또는 밑에는 뭐예요? 미시죠. 그러니까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나중에 그 집에 들어가서 살려면은 새 건물에 들어가 살려면 뭐예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물만 소유한다든지 그렇죠? 토지만 소유한다. 그러면 안 되겠네요. 미시예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그 다음에 역시 주택 및 부속 토지. 아, 그렇군요. 그렇죠? 주의하셔야 되겠죠. 주의하셔야 되겠죠. 붕 뜰 수가 있어요. 붕 뜰 수가 있어요. 집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반드시 여기는 이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건물 따로, 건물 등기부 따로, 토지 등기부 따로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여기 요 지역에서는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당신 쫓겨나지 않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사실. 나는 몰랐는데 법이 뭐 모른다고 이렇게 봐주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게 힘이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 그래서 거기
얘는 소유자 밑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검정 동그라미 하시고 각각 소유자에다 검정 밑줄을 하겠습니다. 위에는 또는에다 검정 동그라미 해서 소유자 지상권자에다 검정 밑줄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지상권자가 있을 리가 없죠. 왜 없죠? 지상권자가 있을 수 없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억나시나요? 나는 안 나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 한 권 1차 가지고 계신 분은 482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482페이지 펴보시면은 민법 하고 계시죠? 오케이. 민법은 하루도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결국 민법을 잡는 자가 합격점을 잡습니다. 오케이. 자, 거기에 그 20조 482페이지 1차입니다. 20조 제3절 20조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이죠.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있을 리가 없다. 아, 그렇군요. 그죠? 아파트 그렇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지상권자가 빠지는 거군요. 그 다음에 정말 죄송합니다. 거기 다목도 빠졌죠?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다목에다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구호에 토지 등 소유자 가나까지 했죠. 다 가로 주택 사업의 경우에는 가로 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그렇죠? 똑같네요. 그래서 다도 똑같아. 그렇죠? 귀찮으신 분은 주거환경관리사업 위에 돼 있잖아요. 주거환경 개선사업부터 해가지고 주거환경관리사업 이렇게 다운 표시해가지고 가로 주택사업까지 넣으면 되겠네요. 똑같잖아요.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만 뭐예요? 지상권자가 아니 된다.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10호가 주택공사 등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1호가 정관 등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볼 거는 다목이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가로 뭐라고 돼 있죠? 시장군수라고 하죠. 아하. 정비법에서 시장군수라는 말이 나오면 거기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 시장뿐만 아니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심지어 자치구의 구청장도 포함된 말이네요. 무지 어렵네요. 그렇잖아요. 우리 국토법에서는 시장군수는 그냥 시장군수죠. 자치구청장, 구청장 포함되지 않죠. 우리 개발행위 허가권자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 구청장 안 들어가잖아요. 오로지 나오는 건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허가권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구청장이. 아, 그러니까 이 법이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놨을까? 어렵네요. 하여튼 좀 쉽게 만들지. 자, 제가 머리가 나쁜가 봐요. 자, 그래서 거기 시장군수 빨간 펜을 밑줄 하시고 요 분들 쫙 밑줄 해주십니다. 검정 펜으로. 자, 그렇게 5분이죠? 5분, 5분, 6, 4, 5분 그렇게 합시다. 자, 다음에 그 다음에 제2조에는 참고 좀 보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첫 번째 핵심 출제 테마인 용어의 정의를 한번 구별해 봤는데요. 특히 뭘 구별하자? 자, 정비사업 6가지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